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완즈 2번부터 완즈 4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완즈 2번과 완즈 3번의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그림이 이미지가 옛날 사람들의 이미지이고 또 서구의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그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중의 자료나 그 책들을 참고하면 물론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양질의 자료들이 많지만 예전에 제가 타로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의 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완즈 2번도 계획이라고 써져 있고 완즈 3번도 다음 일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좀 옛날의 이미지다 보니까 그 이해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그 현대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즈 2번을 보시면요, 성벽 안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성벽이라는 거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개념을 쉽게 집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곧 집이다. 그리고 완즈 3번을 보시면 저 멀리 배를 쳐다보고 있는 이미지인데 그렇다는 거는 항구이거나 아니면 항구로부터 가까운 지역이겠죠.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거는 공항이다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두 카드 모두 다 계획인데 하나는 집안에서의 계획이고 하나는 공항에서의 계획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집안에서 뭘 해야지, 뭘 할까 생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계획은 계획인데 소극적인 계획이 되고요. 공항에서 나가서 야외에서 어떤 계획을 생각한다는 거는 적극적인 계획이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나 진행의 실천에 옮긴 이후에 그 진행 단계 이후의 계획이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숫자 2번은 뭐냐면 대립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3번은 제가 이제 그 최초의 성과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완즈 2번으로서의 그 고민은 뭐냐면 공부를 할까 말까 대립의 성질 즉 소극적인 계획인 거죠. 그리고 숫자 3번은 최초로 무엇인가를 해본 최초의 성과이기 때문에 숫자 3번으로서 영어 공부를 할까 말까의 생각은 뭐가 되냐면 최소한 영어 문제집 뭐 서점에 가서 책이라도 사서 뭐 몇 페이지라도 풀어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할까? 내가 책을 사왔는데 뭐 하루에 몇 장씩 풀까? 이제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계획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완즈 2번은 실전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는데 사업을 할까?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옮겨볼까?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연인 관계에서 뭐 막연하게라도 상대방을 결혼 상대로서 여길 때 이럴 때 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완즈 1은 달성한 상태에서 다른 완즈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과 다른 미래를 꿈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집안에서의 어떤 계획이고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뭐 발을 펴야겠다 이런 적극적이고 굉장히 뭐 진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단순 호기심이라든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실수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 완즈를 고정해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냥 생각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즈의 성향이라는 게 그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그 막 행동이 앞서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그냥 충동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완즈 2가 계획뿐이라면 완즈 3은 시작은 했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즈 2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완즈 3번은 실행에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완즈 3번은 항구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말을 탔는데 또는 뭐 마차를 타고 이동했었는데 앞으로는 배를 탈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의미할 때도 완즈 3번이 나옵니다. 실행에 옮겼더니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완즈 3번은 단순히 이제 그 이동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 출장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를 그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에서 그 다음 단계를 그려보고 있는 그 미래에 내가 있으면 나와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 긍정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려보고 있는 그 미래에 내가 없으면 나와의 이별 이후에 다른 시작, 내가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즉 연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의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떠나가는 배들을 쳐다보고 있는 의미로서 떠나가는 연인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미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때도 결국에는 이게 그 이별 이후에 다른 시작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또는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 완즈 4번을 보시면 성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축제를 하고 있죠. 실제에서 완즈 4번은 생각보다 빠르게 얻게 되는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로 보면 만난 기간에 비해서 빨리 가까워졌다거나 사업이나 직장운으로 봐도 유사한 의미가 됩니다. 완즈라는 건 그만큼 의지나 행동이 앞서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도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빨리 올라가면 그만큼 내리막도 빠른 거여서 빨리 완성되면 그 다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로 예를 들어서 보면 겉으로만 가까워진 것, 즉 진도만 빠른 거죠. 결국 완즈라는 건 의지와 열정이 뛰어나고 그에 따라서 실천에 옮기는 단계는 빠르지만 물과 비교해서 본다면 쉽게 타올랐다가 꺼질 수 있는 불인 거예요. 과하면 조급하고 행동만 앞서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적당히 있으면 실천력이 빠르고 리더십이 좋고 추진력이 좋을 수도 있는 것, 거기에 숫자와 이미지의 의미를 더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연애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에 반했다가 쉽게 꺼져버려서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만큼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완즈 2번부터 완즈 4번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